자, 이번 강좌에서는 저희가 파이썬에서 클래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만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의 내용을 보시면, 자, 클래스란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은연중에 많이 쓴 단어가 바로 이 객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 객체가 사실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 객체의 사전적 의미는 클래스에서 정의한 내용이 컴퓨터 메모리에 할당된 상태 혹은 그 메모리 공간 자체를 의미합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말입니다. 자, 쉽게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배운 int형 어떤 변수가 있었죠. int에다 예를 들어 10을 이렇게 만들면, 자, 얘를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int는 얘가 바로 클래스고, 이렇게 클래스로 인해서 뭔가 만들어진 이 변수 얘를 객체 혹은 오브젝트라고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객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객체는 클래스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과연 그 클래스는 또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자, 저희가 배운 int를 포함해서 리스트도 있었죠. 리스트, 딕셔너리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리스트 어떤 요소를 담은 3이라는 요소가 있고, 이걸 a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자, a.sort라는 함수를 쓰면 정렬이 됐죠. 자, 이 sort는 이 리스트 클래스 안에 구현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에 맞게 재사용하기 편하게, 재사용이란 말은 여기서 리스트를 저희가 직접 구현한 건 아니고, 파이썬에서 한번 작성해 놓은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저희는 계속 다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걸 재사용이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만 집어넣으면 이 요소를 갖고 리스트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계속 저희는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클래스고, 그게 클래스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지금 하는 얘기는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클래스 그리고 객체 이런 내용은 계속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드도 많이 보고,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언제가 됐든 얼마나 걸리든 꼭 반드시 내 걸로 만드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책을 보시면은, 자,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어떻게 문법적으로 표현하는지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클래스는 최초 클래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클래스 명이 들어가는데, 이 클래스 이름은 이 클래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혹은 어떤 목적의 클래스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이거 만드는 사람 마음이죠. 그리고 끝에는 콜론을 꼭 찍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클래스의 내용은 모두 다 들여쓰기를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됩니다. 자, 클래스에는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리스트에서 .sort 함수를 쓰듯이 이 sort 함수처럼 이렇게 함수를 구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저희가 전에 배웠던 함수보다 조금 중요한 부분 하나는, 클래스에 사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 속한, 이 지금 여기서 예제로 들고 있는 이 bus라는 클래스에 속한 getOn이라는 함수가 이 bus에 속했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 표기해 주냐면, 이렇게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무조건 셀프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getOn 함수가 매개 변수 자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셀프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은 문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이 클래스에 속한 변수 역시 그 변수를 지칭할 때는 셀프 점을 찍어서 이 셀프에 속한 변수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클래스에 속한 변수나 클래스에 속한 함수를 클래스 멤버 변수 혹은 클래스 멤버 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클래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프로그램을 구조화하는 데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설명으로만 듣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작성을 해보신 분들도 사실 클래스를 능숙하게 구현할 정도가 되려면
정말 경험치가 좀 많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클래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나 뭐 그런 내용들은 이 책에 보시면 뭐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정독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동영상 강좌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8장 6번째 챕터인 클래스의 구조적 고민과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결국에 클래스를 이제 왜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내용인데, 자, 만약에 이 구조화라는 개념을 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임의의 개수의 버스 정류장과 임의의 손님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값은 처음 실행 시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으로,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이 10개, 손님이 뭐 50명 이렇게 입력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각 손님마다 중복되지 않는 고유값을 부여합니다.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죠. 손님은 임의의 현재 위치 정류장 값을 갖고 있어야 하고 임의의 목적지 정류장 값을 갖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손님의 시작 위치는 랜덤한 위치이고 현재 위치 값과 목적지 값은 당연하지만 동일할 수 없겠죠. 그리고 버스는 랜덤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고 버스는 랜덤한 시작점부터 임의의 마지막 버스 정류장까지 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임의의 마지막 버스 정류장은 처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버스 정류장 개수 안에서만 운행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버스는 모든 손님이 현재 위치에서 탑승하여 모든 손님이 목적지에 내릴 때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류장에서 큰 정류장 수로 이동하며 손님이 다 내릴 때까지 왕복할 수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사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정을 했지만 현실에서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손님과 버스 운행 그리고 버스 정류장과의 관계를 그냥 글로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클래스의 구조적 고민을 해보시라는 의도로 작성해 놓은 시나리오긴 하지만 충분히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개발자는 코드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코드화를 시키려면 논리적인 이야기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구조적인 설계를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다음 내용에 보시면, 자, 이 프로그램은 버스, 손님, 정류장, 뭐 회사의 관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세 개의 클래스를 구현해야 되고 각 클래스 멤버 변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선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의 위치는 당연히 손님이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손님 클래스 내에 존재해야 하며 멤버 변수를 손님 클래스에 선언하란 얘기죠. 버스에 관한 위치 정보 및 버스 이동 함수는 버스 클래스에 구현이 되어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프로그램은 전역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역 변수를 사용하면 이 프로그램이 너무 쉬워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을 좀 걸었습니다. 좀 더 구조화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자, 프로그램은 현재 버스의 정류장 정보, 탑승 손님 수, 각 손님에 대한 탑승지 및 목적지 정보를 화면에 출력해야 합니다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이 동영상 강좌에서는 생략을 했지만 앞에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모두 숙지를 하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고 풀어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먼저 클래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동영상 강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오신 다음에, 자, 파일을 먼저 생성을 해야겠죠. 자, 폴더를 일단, 자, 08 폴더를 만들고 08 폴더 하위에 06-버스.py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생성된 손님들은 랜덤한 장소, 생성된 버스도 랜덤한 장소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임포트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이 난수, 랜덤한 수죠, 난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에 인풋 생성될 승객 수를 입력 받아야겠죠. 입력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인풋 생성될 정류장 개수를 입력하세요. 자, 두 가지 정보를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습니다. 얘네 둘 다 정수 형태로 처리가 돼야 되니까
int로 형변환을 한 다음에 자 변수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승객수는 num 언더바 게스트란 변수에 저장을 하고 얘는 num 언더바 station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최초 손님 클래스를 만들어 볼까요? 자 클래스명은 뭐 게스트라고 할까요? 게스트. 자 그리고 콜론으로 닫아준 다음에 자 이제 클래스의 내용을 써야겠죠. 자 일단 클래스가 생성이 되면 특수 메서드에서 얘기를 한 내용이지만 자 init 언더바 init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자 셀프 왜냐면 이 특수 메서드는 게스트라는 클래스에 속한 멤버 함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셀프를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반드시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필요한 매개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idx 값 그리고 스테이션 자 idx는 이 손님의 고유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할 거고 스테이션은 이 손님이 어느 범위 안에서 생성이 돼야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류장이 10개다 그러면은 0번부터 예를 들어 뭐 9번 아니면 1번부터 10번까지라고 하면 그 안에서만 생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션 값을 외부에서 받아오도록 하기 위해 매개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셀프 자 여기서의 멤버 변수 getOff 얘는 기본 값을 펄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getOff는 이 손님이 버스에서 내린 적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고 자 셀프 idx 값은 idx로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 클래스 이 게스트 클래스가 생성이 됐을 때 그 객체가 갖는 고유 값을 외부에서 전달받은 값을 클래스 자체가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멤버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elf.startStation 자 이거는 출발지인데 손님이 어딘가에서 랜덤한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random.land int 이거는 랜덤한 int 정수형을 0부터 자 스테이션 값 사이의 난수를 만들어 줘라. 그러면 정류장이 만약에 10개다 그러면은 0부터 10 사이에 랜덤한 값이 반환이 되고 그 값을 start station이라는 변수 멤버 변수죠. 멤버 변수에 저장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while문을 써서 무한 반복을 하는데 자 self.end station 그러니까 도착지 정보는 자 이것도 랜덤 해서 land int로 난수를 생성하면 되죠. 얘도 0부터 스테이션 사이에서 생성을 하면 되는데 조건에서 얘기했듯이 출발지 정보와 도착지 정보는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while문을 써서 무한 반복을 해서 end 스테이션 도착지 정보를 난수를 생성하고 자 만약에 self.end station 값과 self.start station 값이 다르면 이 while문을 빠져나가는 형태 만약에 같으면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럼 그 말은 중복되지 않은 값을 지금 뽑아내려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 손님 클래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버스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클래스 역시 자 클래스를 만들 때 항상 습관적으로 init 자 초기화하는 이 멤버 특수 메서드죠. 이거를 쓰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셀프 그 다음에 end 스테이션 얘는 스테이션 두 가지 값을 외부에서 받는데 이 end 스테이션은 이 버스의 총 정류장 개수를 받고 스테이션은 현재 버스의 정류장 정보를 외부에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개 변수로 넘어온 값들을 이 클래스 내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를 다시 선언을 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온 매개 변수 값을 멤버 변수에다가 따로 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션 값은 current station이라는 멤버 변수로 저장을 하고 end station은 그대로 똑같이 end station 값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상태 정보 값을 저장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버스 정류장이 만약에 0번이었다면 0에서 1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move direction 이거는 right라는 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다 작성을 하는 거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self.guest_list라는 변수에
빈 리스트 값을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버스에 어떤 손님 누가 탑승을 했는지를 저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최초 버스가 생성되면 손님이 없는 상태가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스트 리스트는 빈 리스트로 저장을 해 놓고, 자 이제 필요한 거는 def 함수를 또 만들어야겠죠. move 버스에서 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멤버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딱히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클래스 멤버 함수라는 의미로 셀프만 이렇게 매개 변수를 설정하고, 자 만약에 self.move 디렉션 이동 방향이 자 right 방향이면 자 버스는 self.current station을 1씩 증가를 해줍니다. 자 이 말은 자 버스 정류장이 만약에 여기 0번이 있고 자 여기 1번이 있고 여기 2번이 있다고 그러면 자 버스가 지금 여기 서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 방향이 오른쪽인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 번호는 이런 식으로 1씩 증가를 해야겠죠. 만약에 버스가 왼쪽 방향으로 레프트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면 자 버스죠 이거. 그러면 버스 정류장 값은 커런트 스테이션이죠. 커런트 스테이션 값은 마이너스 1씩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이런 식으로 버스의 진행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만약에 근데 self.current station 그러니까 현재 정류장 값이 self.end station 값보다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self move 디렉션 방향을 자 이제 왼쪽으로 바꿔야겠죠. 왜냐면 이 버스는 순환 버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else면 여기서의 else는 이 move 디렉션이 right 방향인데 else면 left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죠. 요 self current station 값이 증가가 아니라 이번에는 왼쪽 방향인 경우에는 감소를 해야 되고, 만약에 self current station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더 이상 왼쪽으로 이동할 방향이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self.move 디렉션은 다시 라이트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래야 버스가 순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함수, 자 버스에 손님을 태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걔는 get in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get in 버스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무조건 셀프가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버스에 누가 타냐, 게스트가 타겠죠. 손님이 타니까 게스트를 받고, 이 함수는 특별히 하는 거 없이 게스트 self.guest_list에다가 손님을 그냥 어펜드 시켜주면 그냥 끝났습니다. 얘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함수를 작성해야 될 게 def get off 버스에서 이제 손님이 내리는 동작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하겠죠. 자 일단 get off list라는 빈 리스트는 이제 어떤 손님이 내리는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되는 변수인데 사실 뭐 되게 중요한 변수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 그런데 이제 손님 정보는 다 여기 있죠. self.guest_list에 있는데 자 이거를 반복문으로 반복을 하면서 그 손님 각각의 손님의 도착지 정보가 이 버스의 정류장 번호와 일치하면 그 손님을 하차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반복문으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냐면, 자 이게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책에서는 조금 어려운 방법으로 구현을 했고 좀 쉬운 방법으로 구현을 하면, 자 for x in self 게스트 리스트에 이제 손님이 있죠. 자 이거 x 대신 g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님 리스트만큼 반복을 하겠죠. g라는 변수에 손님의 요소 하나씩 들어갈 텐데, 자 만약에 g.end station 값이 그러니까 도착지 정보가 self current station 현재 버스의 정류장 번호와 같으면 하차를 시켜야겠죠. 자 하차를 시킬 때 이 g의 손님 클래스에 있는 get off 변수를 true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get off list 변수에 자 append를 g를 해줍니다. 이 get off list는 지금 여기 선언되어 있는 빈 리스트죠. 그러니까는 하차 승객 정보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손님 하차 정보를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이제 원래 손님 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이거죠. self.get
게스트 리스트, 그러니까 원래 손님 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이 목록, 그러니까 버스에 탑승 중인 손님 목록에서 현재 손님이 하차했으니까 지워줘야겠죠. 그래서 셀프 점 게스트 언더바 리스트에서 점 리무브를 하는데 G를 리무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방식은 사실 파이썬 스타일의 코드 작성법이고, 이 책에서 작성되어 있는 스타일의 코드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그러니까는 뭐 C 언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 방식으로 리스트에 접근을 해서 구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비교를 해보시면서 서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자, 요거를 책에서 작성한 대로 작성을 해보면, 자, 셀프 점 게스트 리스트에는 현재 탑승자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 형태죠. 자, 이거에 전체 요소의 개수를 구합니다. 개수를 구하면 어떤 수치값이 나오고, 그 범위만큼 레인지를 써서 자, 포문을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처럼 리스트의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뭔가 요소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값이 뭐 A, B, C, D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포문을 돌면서 인덱스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리스트의 변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li라고 했다 치면은, 자, 여기는 li의 0번째가 되고, 여기는 li의 1번째, 여기는 2번째, 여기는 3번째가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정방향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li의 0번째 요소를 만약에 삭제했다 치면은 얘의 인덱스는 1이 아니죠. 얘는 다시 0이 됩니다. 얘가 2는 1이 되고 3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앞의 요소가 삭제가 되면 뒤의 인덱스가 모두 바뀝니다. 근데 포문에 조건이 먼저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적용되어 있는 이 인덱스의 변화는 포문에서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방향으로 진행했을 때는. 그래서 책에서는 역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3이 지워졌다. 그러면 얘는 어쨌든 지워졌어도 이 포문의 인덱스는 얘는 2가 그대로 될 테고 얘는 1이 그대로 되니까, 이 역방향으로 진행했을 때 3을 지워도 2는 2고 1은 1인 이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책에서는 이렇게 레인지를 썼지만, 이 앞에 한 번 더 요거 지우고 여기서 이 전체를 리버스드를 사용해서 전체를 역으로 접근하는 내용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덱스를 요소로 접근할 때는, 자, 셀프 점 게스트 언더바 리스트에, 자, x번째, x는 그냥 숫자 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x번째에 end station 값이 셀프 점 current station과 같으면 하차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 자, 게스트라는 변수에, 자, 셀프 점 게스트 언더바 리스트에서, 자, 팝 함수를 사용해서, 자, x번째 요소를 꺼내옵니다. 그러면 게스트 언더바 리스트 현재 탑승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손님 목록은 삭제가 되고, 그 삭제된 요소가 이 게스트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게스트 점 get off 변수를 true로 설정하고, 자, get 언더바 off 언더바 리스트에, 자, append를, 자, 게스트를 시켜줘서 하차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전체 함수는 return get off 언더바 리스트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게 노선 클래스를 만들 건데, 자, 노선 클래스는, 자, 클래스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노선은 사실은 뭐 여기서는 노선이라고 예를 들고 있지만, 뭐 회사, 버스 회사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개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뭐 다양한 요소로 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라인 클래스 노선은 역시 똑같이 init 언더바에서 초기화될 내용들을 써주는데, 자, 노선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스테이션 cnt 그 다음에 게스트 cnt를 받습니다. 자, 이거는 사용자가 최초에 입력한 노선의 개수와 손님의 수를 전달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노선 안에 버스가 있고 손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셀프 점 게스트 언더바 카운트는 게스트
언더바 cnt 외부에서 넘어온 이 매개 변수 값을 저장을 하고, 자 셀프 점 게스츠라는 변수는 손님 정보가 저장될 변수니까 이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 리스트 안에는 손님 클래스, 저희가 위에서 생성한 손님 클래스를 여기서 생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포문을 사용해서 포인, 자 레인지는 자 여기서 넘어온 손님 카운트만큼 반복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지금 이거니까 여기서 이걸로 게스트 언더바 카운트로 이렇게 반복을 해서, 자 게스트 클래스를 x로 생성을 해서 만약에 g라고 저장을 하고, 이거를 셀프.게스츠에다가 어펜드를 이렇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게스츠라는 리스트에는 손님 클래스가 생성이 된 게 계속 이렇게 개수만큼 추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를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써서 한 줄로 작성을 한다고 하면, 자 요거를 포문을 자 먼저 써주고, 자 저희가 이 x가 반복이 되죠. 자 이렇게 x가 반복이 되는 걸 가지고 게스트 클래스를 생성할 거니까, 자 x 그 다음에 스테이션 언더바 cnt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여러 줄을 작성하지 않고 한 줄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elf.get 언더바 off 언더바 list는 자 빈 리스트 형태로 선언을 하고, 자 self station 언더바 count는 station cnt 외부에서 넘어온 정류장 개수를 받아서 저장을 해놓고, 자 중요한 것도 버스죠. 버스. 자 self.bus는 자 버스 클래스를 생성하면 되는데, 자 버스 클래스에는 스테이션 카운트, 그러니까 정류장 총 개수와 현재 버스가 시작된 출발 위치를 어떤 난수로 전달을 해야 하니까 land int, 자 이 함수를 써서 자 0번부터 self.station count, self.station count 안에 어떤 임의의 숫자를 현재 버스가 있는 위치로 설정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line 클래스는 자 여기다가 df main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ain에서 자 self. 자 버스가 이동해야겠죠. 일단 버스를 이동시킵니다. 자 그리고 p in self.guest죠. guest는 손님 클래스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인데, 자 이거를 저희가 인덱스 번호도 써야 하니까 자 i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하고, 얘를 자 enumerate 이거를 써서 손님의 요소와 그 손님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까지 같이 받아서, 만약에 P가 이제 손님이죠. 손님이 하차한 적이 있는지, 자 getOff가 나시면 하차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P.start station, 그러니까 출발지가 self.bus 현재 버스에 자 current station이면 이제 탑승해야겠죠. 왜냐면 하차한 적이 없고 앞에 낫이 있으니까 하차한 적이 없고, 손님의 현재 시작 정류장 값이 현재 버스의 정류장 값이면 자 승차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승차는 일단 self.guest죠. guest 손님 클래스가 저장되어 있는 guest에서 자 팝을 i번째 요소를 팝을 해서 자 이거를 gues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자 self.bus에 getIn이 승차를 해주는 함수죠. getInBus 여기에다가 guest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버스 클래스 안에 있는 getIn 함수에 의해서 현재 이 손님이 승차가 되는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포문 밖에서 self.get off list, 자 이거는 하차 승객 목록인데, 자 여기에 extend 확장을 시켜서 뭘 하냐면 self.bus에서 자 get off bus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get off 함수에서는 자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하차할 수 있는 손님을 찾아서 하차 정보가 있으면 자 get off를 true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차를 시킨 이 목록, 이 리스트를 여기에 그냥 확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승차 하차가 끝났으면 자 self.output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건데,
아직 구현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다가 def output이라는 함수를 또 구현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output 함수는 아까 조건에서 얘기한 모든 정보를 화면에 출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의 입맛에 맞게 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출력을 하면 되는데, 자,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f스트링을 써서 현재 정류장 정보를 출력을 먼저 했습니다. 이 현재 정류장은 자, 셀프 현재 라인 클래스에 있는 버스의 커런트 스테이션 정보를 출력을 해주면 되고, 자, 프린트 그 다음 줄에 자, f스트링으로 현재 버스 탑승 손님, 이 손님의 카운트를 지금 해주니까 이 손님의 카운트는 셀프 점 버스의 게스트 리스트의 전체의 len 길이를 구해서 출력을 해주면 개수가 나오겠죠. 손님 수가 나올 테고, 자, 그 다음에 포문을 써서 pin 셀프 점 버스의 게스트 언더바 리스트 현재 버스에 탑승 중인 손님이죠. 이 버스에 탑승 중인 손님 이 정보를 자, 프린트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자, 들여쓰기를 해서 보여주면 더 깔끔할 것 같으니까 이 역슬러시 탭 이스케이프 문자를 쓰고 여기에 자, p.idx p는 이 버스에 탑승 중인 손님의 지금 현재 요소죠. p의 idx 손님 번호 번 손님 출발지는 자, 출발지는 p.start station 값이 되겠죠. 이게 출발지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지는 자, 목적지는 p.end station 정보가 출력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정도로 이 화면에 출력하는 요소는 요 정도로 하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구현을 해야 될 함수가 자, def is all get off 해서 모든 손님이 다 내렸는지 그거를 구해주는 함수를 만드는데, 자, self.get off list 이 라인에 현재 하차된 손님의 전체 자, len 수와 이게 self.guest count 전체 손님의 수가 같은지,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 true 아니면 false가 반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려면 이 맨 밑에다가 자, 그냥 화면에 한 줄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자, line이라는 변수에 line 클래스를 생성해야죠. 저희는 클래스를 지금 여태까지 구현만 했고 생성한 적은 없으니 line 클래스에 사용자가 입력한 정류장 개수와 사용자가 입력한 손님 수를 전달해서 넘겨주면 여기에 이 입력된 값에 맞게 다 클래스가 만들어져서 이 라인 변수의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은 무한 루프처럼 동작을 하는데, 자, line.is all get off 모든 손님이 하차를 한 걸 확인해서 그게 아니라면 라인의 메인 함수를 수행해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모든 내용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자, 그러면 이제 코드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또 해봐야겠죠? 자,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자, 실행을 눌러서 일단 적당한 수치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자, 게스트 오브젝트 해수노 아트리뷰트 스타트 스테이션 디주민 스타트 스테이션 이거 자, 오타죠? 어디서 오타를 쳤죠? 자,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F로 찾기를 해보시면 자, 뭔가 오타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타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여기도 오타죠. 자, 그리고 다시 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되는 결과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뭐 손님이 어디서 탑승했고 목적지가 어디고 뭐 어디서 내리고 뭐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의도한 대로 출력이 된 거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자,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작성하고 이 클래스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됐으며, 뭐 예를 들어서 라인 클래스 안에 저희는 이 손님 클래스, 그 다음 버스 클래스가 이 라인 클래스 안에서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되고 이 버스 클래스 안에 있는 정보, 손님 클래스 안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저희가 아까 제시했던 처음에 제시했던 그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아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셔도 사실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도 맞고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런 코드를 뚝딱뚝딱 짤 수 있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구조화하는 연습과 어떤 예제를 보는 것과 안 보고 코드를 계속 작성을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동영상 강좌의 이 부분을 조금 중점 있게 다뤘습니다. 아무튼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